자, 이제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진짜 기능을 바로 만들기 전에 이쯤 시기에 한번 짚어드릴 게 있는데, 자, 혹시 듣다가 이거 예전에 한번 해주셨던 말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4번째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 보세요 하고 시간을 딱 들였을 때 그 예전에 했던 로직들이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그 로직에 대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때 당시에도 좀 어려웠다 라고 하는 걸 아직 뚫지 못해서 지금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지만 아직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후자의 경우이신 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전자의 분들 같은 경우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건데 그거는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만약에 해보지 않은 거였다면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개발에 대한 로직을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닥쳤다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 로직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판단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막 엄청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막 다 그랬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기능들에는 좀 생각이 필요한 부분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있을 거고, 물론 제 설명이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웹개발 3의 중반쯤을 달려가고 있는 시점인데, 이제 뭐 웹개발 한 달 뒤, 웹개발 4의 한 중반, 혹은 중반에서 좀 더 뒤쯤 되면 이제 개인 프로젝트가 슬슬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은 건 아니에요. 지금 집체교육의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쯤부터 한번 소개를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얘기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발자는 일상용 두뇌가 있고 개발용 두뇌가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두뇌가 나뉘었다, 뭐 뇌를 반으로 갈라쓴다 이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이제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던 거였는데, 자, 우리가 이런 기능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뇌 중에 당연히 얘를 써야겠죠? 기능 부여는 개발이니까 이런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상용 두뇌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 개발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건데,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개발용 두뇌스럽게 생각을 하는 건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기능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이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로그인이나 로그아웃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상황에 딱 놓였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스타트를 아마 대부분 끊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기능을 만들려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시작이.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지금 4번째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왔던 게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가능한 건데 생판 처음 만들어보는 기능이래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린 첫 발을 못 떼요. 근데 첫 발을 못 떼면 개발은 못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웹은 결국에 뻔하다, 기능이 거기다, 어차피 뭐 우리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내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게 거의 전부다. 대신 수정을 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많이 드렸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기능을 만드는 경우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뻔하디 뻔한 상황 속에서 내가 뭐 100개를 경험했지만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수천 가지가 넘을 텐데 다 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젠가는 당연히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도 진행하는 경우가 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스타트를 끊을 수가 없고 첫 발을 못 뗀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딱 짚어드릴 겁니다. 자, 개발자는요, 내가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상황에 딱 놓이면 이렇게 지금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걸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기능들을 어떻게 썼더라? 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로그인 로그아웃 우리 어떻게 써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 네이버에 왔다고 쳐볼게요. 네이버에서 로그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기서 로그인 버튼 누르고, 자,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버튼 누르고 들어가요. 로그인 화면 나왔죠? 여기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죠. 이거 입력을 해야 로그인을 하든 말든 할 거잖아요. 입력하고 나서 뭐예요? 또 로그인 버튼 누르죠. 그 다음에 누르면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러면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 누르고 결과 나오고, 이 결과에는 실패 경우, 성공 경우가 있을 거고, 내가 로그인 기능을 사용하려면 실제로 우리는 이런 방식을 씁니다. 근데 사실 웹사이트 어딜 돌아다녀 봐도요, 거의 똑같죠? 크게 안 달라요. 얘네들이 제공하는 기능이 뭐 약간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멘트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페이지나 당연히 다르겠지만, 결국 우린 로그인 할래 버튼 누르고 들어가요. 그리고 버튼 눌러서 나온 화면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해요. 그리고 로그인 버튼 한 번 더 눌러요. 그러면 이 내가 입력한 아이디 비밀번호를 가지고 얘가 어디 갔다 와요? DB에 갔다 와야죠. 회원 정보 있는지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썼더라로 시작을 했지만 이걸 과정을 써나가는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개발에 대한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가지고 DB 갔다 온다 정도까지는 당연히 유추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고 상황을 보는 거죠. DB 갔다 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틀리면 틀렸다, 성공이면 얘는 그냥 로그인 했으니까 메인 페이지로 옮겨주거나 하겠죠. 그런 경우. 자, 그럼 여기 딱 보세요. 크게 나누면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4줄로. 내가 로그인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 내가 실제로 로그인을 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린 지금 현재 화면을 그리고 있진 않아요. 그쵸? 화면을 그리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이런 버튼이 존재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빼요. 그리고 여기서 화면 없으니까 화면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은 해야 되는데 화면에 입력을 못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입력해요? 네, 요청 URL에. 뭘로? 쿼리 스트링으로. 그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은, 지금 데이터를 넘겨줄 수 있는 방식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현재 화면이 없으니까. 우리 JSP 아티클 매니저 때는 인풋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실제로 인풋 태그 안에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폼이라는 걸 사용해서 서브밋으로 자바 쪽으로 보내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우리 아직 스프링부트에서는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 정리를 해놓고 그 정리에서 내가 해당되는 내용만 남기고 지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당되는 내용으로 약간 수정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청 URL에 쿼리 스트링으로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하고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입력한 애들 어떻게 처리해요? 컨트롤러 메서드에서 파라미터로 받고, 그죠? 이것까지가 세트인 거잖아요. 쿼리 스트링으로 보냈으니까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린 이 받은 정보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비스 DAO를 통해
db에 다녀온다. 가능한 거죠. 이 작업이 지금 우린 로그인 버튼이란 게 없으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거니까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컨트롤러에서 그냥 리절트 데이터 보고서 양식을 사용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죠? 그러려면 서비스랑 DAO를 통해 DB에 다녀와야 될 거 아니에요. DB에 다녀왔어요. 그럼 데이터가 있거나 없거나 하겠죠. 일치하는 애가 있고 없고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 맞게 실패했냐 성공했냐를 보여줄 수 있겠네요. 그 결과를 보여주면 되겠죠. 누가? 컨트롤러가.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로그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결과만 보여준다고 될 게 아니라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성공의 경우 결과를 보여주기 전에 세션을 사용해서 현재 로그인한 회원의 정보를 저장한다 까지. 이러면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로그인 기능은 끝났죠. 그쵸? 자, 이게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되고 안 되고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성장 속도에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최소 5배 이상의 차이를 느끼게 해줄 거예요. 왜냐면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도 이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발도 못 대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냥 혼자 답답해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알려준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 운이 좋게도 저 스스로 좀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이 방식으로 넘어간 그 시점부터 저는 제 그 개발 실력이 지금 이 상태였을 때 그냥 막 이렇게 가고 있었다면 얘로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건 진짜 제 경험담이라서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하던 상황에서 이 벽 하나를 넘은 이 시점, 이게 제 개발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만약에 이 벽을 못 넘고 시기가 오래 지났으면 아마 개발을 포기했을 거예요. 저는 잘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시작부터 잘 이해하고 잘 공부했고 막 똑똑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많이 고생을 했던 사람으로서 운 좋게 이 벽을 한 번 넘어갔더니 그때부터 이렇게 성장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얘랑 한 끗 차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별로 엄청 막 어려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을 아주 약간 틀은 것 뿐인데 이게 정말 커요. 그리고 접근 방식을 이렇게 틀고 나면 내가 해봤던 방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방식을 정리하고 그 정리한 거에서 이걸로 바꾸는 이 과정. 이거 어려웠나요? 제가 그냥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우린 이거 못하고 이건 할 수 있고 이런 말들을 막 써가면서 그럼 우리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하는 거 사실 여러분들 머리에 다 들어있는 지식 활용한 거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이게 넘어지진 않을 겁니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생각하는 연습이고요. 내가 지금이야 이제 로그인 기능 간단한 걸 가지고 했으니까 이게 별로 요약을 해봤자 정리를 해봤자 별로 안 나오겠지만 옛날에 제가 A4 용지로 한 3장 정도를 한 기능을 위해서 정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냥 제가 했던 방식 이대로 간 거예요. 내가 이걸 쓰려면 어떻게 했었지? 그래서 막 써요. 이거 쓰고 이거 쓰고 막 하다가 한 A4 용지 한 3장 정도가 나왔어요. 그거를 이제 내 상황에 맞게 정리하고 수정하고 변경했더니 A4 용지 1장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 그걸 보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개발을 해서 기능을 만들어냈어요. 한 번에 당연히 힘들어요. 연습이 필요한 거고 꾸준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뇌를 훈련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리즘에 대한 공부를 하는 이유도 사실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코드를 써내려가야 되는 흐름을 인지할 수 있어야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 흐름을 파악하고 그걸 코드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사실 여러분들의 개발 스킬이에요. 그걸 키우려면 가장 먼저 이 생각에서 여기로 와야 된다. 이게 가장 처음이에요. 이게 안 되면 이 상태에서는 처음 보는 기능 안 돼요. 못 해요. 단순히 구글링만으로 할 수도 있죠. 힘들어요. 근데 이거부터 시작을 하면 그 어떤 기능이더라도 딱히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우리는 사실 이제 상당히 인터넷이 많이 발달한 시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그래서 어지간한 웹에서의 기능들은 다 써봤어요. 그냥 흔하게 게시판 당연히 써봤죠. 로그인, 로그아웃, 뭐 페이지 이동 다 써봤어요. 그리고 뭐 메일을 주고 받는다던가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던가 다 써봤고 결국 우리가 써본 기능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했더라로 시작을 한다면 그 어떤 기능도 사실 두려울 게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런 얘기도 좀 드려보자면 웹이라는 건요. 제가 네이버에서 카페를 들어가요. 그리고 뭐 이런 카페를 하나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싶대요. 팝업 차단? 이거 말고 그러면 이거 빼야겠다. 가입을 하고 싶대요. 그럼 얘 뭐라 그래요? 로그인부터 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저는 네이버에서 이 카페를 찾아가는 클릭, 자, 여기서 제가 이 카페를 클릭했죠? 이걸 눌렀더니 뭐가 나왔어요? 얘가 나왔죠. 제가 이 카페라는 버튼을 누르는 이 행위, 요청이에요.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뭐가 나왔어요? 얘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건강 다이어트라는 메뉴를 선택하고 또 이 해당하는 카페를 찾아 들어갔죠. 이걸 누르는 행위, 요청이에요.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얘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카페 가입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요. 내가 하고 싶은 행위를 했죠. 요청이에요. 그랬더니 나온 게 로그인 창이에요. 자, 이걸 기억하고 계세요. 뭐야 이거. 깜짝이야. 이런 데 들어와서 뭐 아무거나 들어간 다음에 얘는 물론 비회원 구매가 가능하겠지만 자, 얘도 로그인 하라고 하네. 제가 무신사 스토어에 왔어요. 이거 쇼핑몰이죠. 내가 원하는 이 쇼핑몰 안에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옷을 선택해요. 클릭해요. 요청이죠.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상세 페이지가 나왔어요. 상세 페이지에서 나 이거 이뻐, 이거 살래 하고 골라요. 그리고 구매를 눌러요. 또 고르라고? 이게 하나 더 있네. 구매를 눌러요. 얘가 뭐라 그래요? 로그인 하라고 하죠. 내가 구매 버튼을 누른 것도 요청이고 그거에 대한 응답이 로그인이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로그인해 라고 로그인 창으로 보냈죠. 자, 이 둘의 공통점 뭐예요? 네? 그러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중요한 건 이거죠. 모든 웹은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베이스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처음으로 웹 사용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죠.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응답은 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네이버 쳐다보면서 이 화면 보면서 나 카페 누를 거야 하고 노려본다고 카페가 열리나요? 안 열리잖아요. 사용자가 이 버튼을 클릭하는 행위, 요청을 보내는 행위가 이루어져야만 그거에 맞는 응답이 나오는 거고 그 응답의 결과 중에 로그인이 필요해? 그럼 로그인 창을 띄우는 거고 모든 웹은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로직 또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부터 응답을 돌려주는 것까지의 로직인 거예요. 결국에는 다 똑같습니다.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웹은. 대신에 이제 이 요청과 응답에 대한 처리가 동기로 될 것이냐, 비동기로 될 것이냐 라는 것들은 세부적으로 나뉘겠죠.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갈 과정들인데 그런 것만 차이가 있지 사실 모든 웹은 그냥 요청과 응답의 세트로 이루어진 그 결과물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떠한 개발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가 어떤 요청을 보냈을 때 어떤 응답을 할 거야 라는 것만 명확하게 설계가 된다면 그냥 코드 써내려가면 돼요. 자, 이제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물론 수업 시간에 그 한정된 시간, 제가 드리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이런 걸 정리해 가며 막 생각해 가며 기능까지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시간이 부족한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언제 연습해야 돼요? 이런 거를. 그렇죠. 복습하실 때 이 기능을 내가 다시 만들어 보고자 할 때 이런 걸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뭐 펜으로 필기해도 좋고요. 컴퓨터에 메모장 같은 거에 이렇게 타이핑을 하셔도 좋고요. 뭐가 됐든 생각을 글로 써보세요.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요약하고 내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도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그게 그 경험치가 쌓이면요. 나중에는 내가 처음 보는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안 적어도 머리에서 정리가 돼요. 우리 자바 공부할 때부터 나왔던 투두리스트 있죠. 그게 머릿속에 그냥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기까지 되려면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진짜 이거는 저를 믿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걸로 생각을 한번 변환시켜 보세요. 그리고 전체 기능을 다 요약하지 못하겠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만이라도 계속 써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기능에 대한 정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뭔가 하나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뭐였을까? 기억이 안 나네. 로그인 기능 뭐 별거 아니니까 사실 지금 빨리 할까요? 지금 해도 사실 해요. 충분히 해요. 저 이거 두 조인이라고 하는 거 앞으로 이런 생각 잘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시다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도 나는 발을 못 대겠다, 그럼 저한테 정리한 걸 들고 와보세요. 제가 정리한 걸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자꾸 안 나네. 네. 아무튼 얘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조인 하나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바꿔줄게요. 로그인 이름도 바꿔줄 거고 멤버는 그대로 두면 되겠죠? 자, 그리고 리절트 데이터의 멤버 일단은 빼둘게요. 그리고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파라미터로 우리가 받을 거니까 얘네 둘은 살려둘 거고요. 검증에 대한 부분도 얘네 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케이, 일단 이렇게 두 개. 자, 그리고 얘가 실행될 게 아니죠? 여기도 일단 널로. 자, 그리고 지금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메서드 같은 거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복사해 왔을 때 항상 이거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내가 뭘 리턴할지는 몰라요. 근데 이 리턴 쪽에서 이런 게 없으면 에러 나잖아요. 혹은 지금 이 리턴만 안 써져 있어도 여기서 에러 날 거잖아요. 이 상황일 때 저는 항상 이 타입이 갖고 있는 기본값 혹은 에러가 안 날 수 있는 값으로 돌려놓고 작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처럼. 지금은 저는 습관처럼 하는 거긴 한데 이유가 명백히 있는 겁니다. 왜냐면 자바는요, 지금 얘가 없어서 에러가 나고 있다, 이 상황일 때 내가 지금 이 에러는 리턴이 없어서 나는 에러인 거 우리가 알죠. 근데 코드를 써요. 코드에서 만약에 이런 거 빠져요. 지금 에러 어디 갔어요? 여기로 갔죠. 그러니까 지금 에러가 여기도 있는 거고 여기도 있는 건데 에러는 여기밖에 안 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짜고 있는 코드가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얘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막 써내려간 코드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로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얘가 더 우선순위가 높아서 얘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코드에서 잘못을 했지만 얘가 우선순위가 높아서 얘 때문에 여기에 빨간 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 해놓고 이제 리턴 만들어 볼까? 하고 리턴 딱 만들었는데 가운데에서 갑자기 빠바바방 하고 다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찾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얘는 리턴 없으면 에러 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기본 틀에서는 에러가 안 나게끔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로직을 써내려 가면 내가 로직을 써내려 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때그때 얘는 알려줄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닫아놓고 먼저 기본값을 잡아주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멤버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 거고요. 멤버 서비스한테 get member by login id 메서드를 실행을 시킬 거고 이때 인자로 로그인 아이디를 넘겨줄 겁니다. 지금 멤버 서비스에 저런 애가 있는데 얘가 지금 프라이빗이어서 컨트롤에서 호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퍼블릭으로 바꿔주고 네, 있잖아. get member by login id 오타가 있었군요. 이렇게 해주고 얘가 실제로 이 아이디를 가지고 가서 검색을 해봤는데 얘가 날리고 있는 쿼리는 get member by login id는 이거니까 지금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를 가지고 조건으로 가서 멤버를 봤는데 데이터가 있으면 멤버 객체가 올 거고 데이터가 없으면 뭐가 와요? 널이겠죠. 그럼 우린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만약 멤버가 널이면 어떤 경우? 지금 입력한 아이디랑 일치하는 아이디조차 없는 경우, 그러니까 그 회원이 없는 경우겠죠. 그러면 애초에 아이디가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return result data from 여기에 f3 그리고 여기에는 util 넣어줄게요. util.f 해서 %s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이런 거 보여주고 이 뒤에는 로그인 아이디 내가 입력한 거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1 넘겨줄 거 있나요? 여기 딱히 없죠? 실패의 경우 끝. 그리고 이 리턴을 만나지 않고 밑으로 내려왔대요. 어떤 경우? 그쵸, 일치해서 널이 아니라 멤버에 객체가 들어있는 경우겠죠. 그러면 여기서 멤버가 갖고 있는 get 로그인 패스워드 이러면 내가 지금 로그인 아이디로 찾아온 멤버 그 회원이 갖고 있는 비밀번호랑 뭐랑 내가 입력한 로그인 패스워드랑 같다면 로그인 성공의 경우겠죠? 아이디 존재하는데 비밀번호도 일치하면 로그인 성공이니까. 근데 우린 항상 부정을 막아야 되니까 얘가 false랑 같다면 틀렸다면이란 얘기겠죠?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F4 얘는 그냥 메시지만 보여줘도 되겠네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까지 뚫고 내려왔다면 어떤 경우? 네, 로그인 성공시켜주면 되는 경우 그러면 여기서 result data from 해서 얘는 S1이겠죠? 성공이니까 그다음 메시지는 얘도 util 써야겠다. util.f 해서 %s님 환영합니다. 로그인 성공한 거니까 이때는 뭘로 보여줄까? 멤버의 get 닉네임 이런 거 보여줄까요? 닉네임으로. 자, 얘는 데이터 1 필요해요? 얘도 딱히 안 필요하죠? 그냥 우리 메시지 환영합니다 보여주면 돼요. 자, 그럼 로그인 성공 처리까지 한 건데 이대로 두면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러면은 로그인을 했지만 로그인 기억을 못해서 또 로그인을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이럴 거니까. 그쵸?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방식 세션 타입으로 세션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서 세션 set attribute 여기에는 키가 들어가는 부분 저는 일단
아이디만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멤버가 갖고 있는 get id. 이러면 이제 세션에 어트리뷰트가 세팅되는 것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너 로그인 했어. 로그인 또 하지 마. 이미 했어. 아니면 너 로그아웃 상태야. 알려줄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한 처리는 이제 내일 수업에서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너릭 안 넣어준 거는 데이터 1이 따로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이제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걸로 따져보면서 중복 로그인 막는 것도 좀 처리를 하고 로그아웃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로그인 기능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로그아웃 하고 나서 글 쓸 때 작성자 정보 저장하는 거 그리고 나면 당연히 권한 체크할 거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